안녕하세요. 자바 코딩 이럴 땐 이렇게 조사 배병선입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요, 자동화 정적 분석 도구인 PMD를 통한 코드 취약점 분석이 주가 되겠고요. 오늘 강의 순서는 PMD를 왜 써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설치하고 또 실무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PMD 쓸 때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거는 소스 코드가 예전에 비해서 현재는 너무나 복잡해지고 거대해졌기 때문에 개발자가 이 소스 코드를 직접적으로 수기로 하나씩 확인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체크해내고 그걸 수정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자동화돼서 편하게 쓸 수 있게끔 나온 것들이 이런 자동화 분석 도구인 PM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소스 코드가 길어진 게, 이 사이트는 데이터를 좀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사이트인데요. 좀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초창기에 윈도우 3.1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00만 라인 정도 됐는데,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이 길이가 거의 한 4천만 라인 정도가 되는 크기로 변했고요. 예를 들면 70년대 초반에 나왔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수백 라인 아니면은 수천 라인 정도에서 끝나고, 그 내용도 전화번호부 상에서 비어있는 전화번호를 가장 빠르게 찾아내는 요 정도 수준으로 개발자 혼자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같은 경우에 가장 작은 소프트웨어 앱이라 그래도 몇천 라인에서 몇만 라인 이상은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개발자 혼자 아니면 두 명이서 체크해내고 문제점을 발견하는 게라는 과연 쉬운 일은 아니게 된 거죠. 자, 다시 돌아가서 더욱이 저희가 오늘 갖고 있는 이 핸드폰 자체도 60년대 후반에 갖고 있는 나사가 갖고 있던 컴퓨팅 파워보다 현저히 더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고, 이걸 갖고 저희들 소비자가 사용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는 거라서 사용자가 예전에 초창기에 텍스트로만 돼도 또 그걸로 인정하고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상관이 없었지만, 그 이후에는 요즘에는 HTML5라 해서 HTML까지도 거의 동영상처럼 돌아가고, 그거를 바탕으로 지원해주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이 수식은 뭘까요? 1000분의 5에서 1000분의 50. 이 계산식은 소프트웨어에서 버그가 발생할 확률입니다. IE에서 몇 년 전에 연구를 했는데요. 실제로 한 1000라인 정도의 코드에서 5개에서 한 50개 정도의 버그가 발생한다고 연구가 됐습니다. 사실 저희가 1000라인 정도 되는 프로그램상에서 버그가 하나도 안 발생하면 오히려 좀 멘붕이 오게 되죠. 오히려 한 요 정도면 적절한 수준인 거고, 이 확률로 계산을 해보면은 일반적인 스마트폰 앱 같은 경우에는 한 5만 라인 정도 됩니다. 5만 라인 정도 되기 때문에 최소 버그가 한 250에서 최대한 2,500개 정도가 되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6천만 라인 정도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 30만에서 최대한 300만 개 정도의 버그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개발자가 일일이 찾아내서 버그를 고친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버그로 해서 치명적인 문제점이 생긴 거로는 화상 탐사선이 마리너 1호라는 화상 탐사선이 있었는데, 단순하게 수치를 문자에서 숫자로 변화하는 프로그램상에 오류가 생겨서 한 두세 줄 정도의 코드에 오류가 생겨서 무한루프가 발생했고, 그렇기 때문에 공중에서 이 화성 탐사선이 폭발해버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는 몇 조가 되는 금액을 날려버리게 된 것이죠. 퍼스트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 있는 전력 회사인데요. 여기서도 단순히 시스템 업그레이드 중에 발생한 버그 때문에 한 450만 가구에 정전이 발생했고 며칠 동안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아웃룩이라는 프로그램도 요즘 많이 쓰시죠. 이것도 초창기 한 2000년 초반에 단순한 백도어가 하나 생김으로 인해서 아웃룩을 쓰는 거의 한 90%의 사용자들이 러브레터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됐고, 그로 인해 경제적 피해는 천문학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도요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희가 자동차로 하면은 자동차에는 소프트웨어가 얼마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동차에도 꽤나 큰 규모의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고, 그리고 요즘에는 거의 모든 기능들을 다 기계적이 아닌 소프트웨어로 제어하기 때문에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버그 하나로 인해서 자동차의 시동이 꺼지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그냥 간단한 앱이었는데, 그 앱의 수익 구조는 하루하루
뭐 하루하루 발생할 때마다 어떤 이벤트를 줬고 캐시를 사게끔 하는 그런 거였는데, 이 버그가 생긴 게 핸드폰에 있는 날짜를 다음으로 바꿔놓으면은 그 캐시 아이템이 자동으로 받아지는 이런 버그가 생겨서 그 서비스 자체가 무너지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는 과연 얼마큼 살아남고 얼마큼 동안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좀 약간 착각하는 것들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래 존재합니다. 흔히 보시는 이 블루 스크린은 사실 윈도우 3.1부터 생기기 시작했고 현재까지 아직도 남아있는데, 이 대표적인 블루 스크린 만드는 XP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초반에 만들어져서 아직까지 쓰이고 있죠. 한 10 몇 년 동안 쓰이고 있고, 윈도우 측에서는 이걸 더 이상 이제 그만 쓰라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은 이걸 바탕으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직도 없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OS 단위도 이 정도인데, 한 몇 년 전에 제가 간 EIP 시스템에서는 제가 듣기로 한 2, 3년 전에 리뉴얼이 돼서 만들어진 걸로 들었는데, 직접 가보니까는 리뉴얼 돼서 새로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은 10년 전에 만들어진 시스템을 2, 3년 주기로 계속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하고 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면은 이 시스템이 갖고 있는 데이터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걸 바꾼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거죠. 예를 들면 싸이월드가 망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싸이월드 2로 넘어가면서 데이터들을 다 옮겨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시스템 자체가 너무 방대히 커진 상태에서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다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UI만 싸이월드 2로 넘어가서 시스템 서비스 자체가 그냥 그대로 말 그대로 붕괴된 그런 문제점도 발견됐었죠.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개발자가 생각하고 만드는 것보다 더 오래 존재하고, 그걸로 인해서 피드백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라고 있는데, 사실은 이 생명 주기에서 뭐 타당 조사, 요구 분석, 설계 뭐 이런 다른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개발자들은 거의 이제 개발에만 몰두를 하고 사용을 하고, 거의 모든 프로젝트의 비용도 90% 이상 이 개발에만 몰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뭐 유지 보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0% 정도고, 설계 비용은 거의 개발 비용에 물려서 들어가기 때문에 뭐 회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개발자 입장에서도 거의 이 개발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있죠. 하지만 이 개발이란 단계는 실제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는 전체 기간 중에 한 10% 정도도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 유지보수 기간 동안 소프트웨어는 70%에서 80% 정도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저희가 이제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만들 때 당장 개발한 것만 급급해갖고 어떻게든 프로그램이 돌아가게끔만 막 만들어 놓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그걸 만들어 놓고 그게 끝이 아니라 그게 사용자들이 사용하면서 계속해서 피드백을 받고 변화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 하고 처음에 그냥 처음 기능만 되도록 만들어 놓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문제점을 발견을 하고 진단을 해야 되지만은 진단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비용적인 문제도 있지만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방대해진 코드 규모에서 이 문제점을 찾아내고 하는 만큼의 비용이나 시간을 투자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사실은 거의 무시하고 지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개발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자동으로 흔히 발생하는 문제들을 좀 찾아내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이런 정적 분석 도구입니다. 사실 이런 분석 도구는 정적 분석 도구 말고도 동적 분석 도구라고 두 가지가 있는데, 동적 분석 도구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프로그램을 돌려놓고 그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그 실행 상태를 모니터링해서 메모리를 얼마큼 점유를 하고 CPU를 얼마큼 쓰는지 모니터링 한 다음에 어떤 기능이 CPU를 많이 먹는지, 어떤 기능이 뭐 메모리를 많이 점유하는지 이런 걸 분석하는 것이고요. 정적 분석 도구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개발자가 작성해 놓은 소스 코드를 그 소스 코드 그대로 분석을 해서 소스 코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왜냐면 사실 버그들이 발생하는 것들이 엄청 복잡해진 상태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아니라 뭐 간단한 실수들이 쌓여서 그것들 하나의 결함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일정한 패턴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진화한 게 이제 5, 60년 됐기 때문에 그 쌓여있는 데이터가 충분히 많기 때문에 그걸 패턴화해서 자동으로 전적 분석을 할 수 있는 도구들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도구들은 사실상 굉장히 많습니다. 뭐 유료로 되어 있는 것들도 많고 무료로 되어 있는 것들도 많은데, 뭐 AJ라고 하는 거는 프로그램의 객체 간의 구조를 보여주는 거고, 파인드 버그나 뭐 인텔리제이나 뭐 PMD 같은 것들은 코드 자체를 분석하는 이런 툴들이 많은데, 저는 오늘 이 PMD를 주제로 했고, PMD라는 정적 분석 도구를 주제로 어떻게 자동화해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 문제점들을
해결해 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PMD 설치 방법부터 설명드리겠는데요. 이 PMD 설치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PMD 자체의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주 쓰는 IDE인 뭐 이클립스나 아니면은 그거랑 비슷한 다른 IDE들로 추가 들어갈 수 있는 플러그인 기능이 다 제공되기 때문에 뭐 클릭 몇 번이랑 타이핑 몇 번을 쉽게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로 들어 설명할 부분은 이 이클립스를 갖고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쓰는 건 사실 이클립스가 아니라 STS라고 이제 스프링 그룹에서 이클립스 갖고 약간 튜닝을 한 버전인데 이클립스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맨 끝에 헬프에 있는 New Install Software라는 것을 클릭을 하시고 여기에 새로운 레퍼토리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 주소는 PMD 사이트에 가시면은 뭐 그냥 구글에서 검색하셔도 PMD로 하시면은 바로 나올 거예요. pmd.sourceforge.net으로 검색하셔도 되고요.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ID 플러그인 users라고 메뉴가 있고 여기에 저희가 필요한 이클립스 버튼으로 가시면은 설치할 수 있는 URL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URL을 복사해서 레퍼토리명은 PMD고 주소를 복사를 하면은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PMD 목록이 나옵니다. 이 PMD는 사실 예전부터 만들어져 있어서 이클립스 거의 대부분의 버전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쓰시는 이클립스 버전이 뭐 예전 버전이라 그래도 당장 쓰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뭐 업데이트 주기적으로 받으셔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쓰는 게 이클립스 4 버전으로 받아진 건데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미리 좀 설치를 해놨고 이 뒤에 부분 다들 아시지만 그냥 넥스트 그리고 피니시만 누르면 되는 설치 과정이기 때문에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치가 이 완료된 상태에서 PMD를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MD를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뭐 파일이나 아니면은 이런 패키지에서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PMD라는 항목을 가시면 있고요. 여기서 제가 파일 하나만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면은 이 소스 코드에 문제점이 있는 곳들이 세모 표시로 다 체크가 되어 있고 밑에 좀 글자가 좀 작게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 문제점에 대한 해당 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프로그램 만들 때 이제 테스트용 프로그램이 아니면은 system.out.printout을 사용하면 안 되는데 사실 이 system.out.printout이라는 것 자체가 소프트웨어의 성능을 어느 정도 좀 성능을 저하시키는 주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그냥 화면상에 어떤 텍스트가 바로 보이기 때문에 바로 볼 때는 좋긴 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사실상 이 함수 안에 디바이스까지 거쳐가는 꽤 많은 과정이 거쳐지기 때문에 얘 말고 어떤 다른 뭐 디버깅적인 데이터나 그런 확인하실 때에는 그냥 다른 log4j나 아니면 뭐 다른 로그 툴들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유용하고요. 이것들은 좀 많이 쓰면 쓸수록 사용자의 불필요한 좀 성능 저하가 생기기 때문에 PMD는 이런 것들도 사용하지 말라고 이렇게 체크를 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색깔들은 좀 빨간색 계열로 갈수록 심각한 거고 파란색이나 연한 파란색으로 갈수록 좀 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좀 무시해도 가능한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PMD는 사실 좀 다른 기능 중에 하나가 소스가 중복되어 있는 기능을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플러그인 기능을 좀 사용하기는 힘들고요. 실제 갖고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을 때 갖고 있는 전체 소스가 어느 정도 중복도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좀 대규모 프로젝트에서는 유틸성 갖고 있는 소스 코드들을 누가 만들고 또 다른 사람이 만들고 이런 식으로 중복적으로 만들어 놓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소스 코드 길이만 늘어나게 하고 메모리만 잡아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 갖고 있는 뭐 TA나 아니면 PL들이 모아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중복적인 소스는 그런 걸 중복된 소스 찾아내는 용도로는 꽤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기본적인 설치 방법과 사용법을 봤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PMD로 찾을 수 있는 문제점들은 사실 개발자들이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왜 그렇게 문제가 발생하는지 찾지 못하고 또 수많은 코드상에서 숨겨져 있는 거라서
그냥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처럼 찾기 힘든 그런 버그들을 찾아내는 것들이라서 이런 흔히 실수하지만 자주 무시되는 그런 문제점들을 거의 대부분 체크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 좀 확인해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빅데시멀 함정이라는 이런 룰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혹시 처음에 보이신 위쪽에 보시면 더블 D 밸류 1하고 더블 D 밸류 2 이 값을 계산하면은 몇이 나오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밑에 있는 빅데시멀 BD 밸류 1이랑 BD 밸류 2 이걸 실행하면 정확하게 5.1이라는 값이 나올까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현재 보이는 이 소스 코드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시면은 사실은 저희가 원하는 5.1이 아니라 5.1점 뒤에 이제 근사치가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바는 약간 어떻게 보면 버그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더블로 계산했을 경우에는 그 값이 정확한 소수점 단위까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약간의 근사치 계산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실수 계산으로는 더블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데시멀은 이런 객체 자료형을 사용해서 계산을 하고 있고요. 속도가 어느 정도 늦어지긴 하지만은 정확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빅데시멀을 사용하면은. 하지만 이 빅데시멀을 쓸 때 약간의 함정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자, 이것과 같습니다. 빅데시멀 선언할 때 저희가 그냥 자연수로 10이랑 1.123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면은 이거는 정확하게 저희가 생각할 때 뭐 10이랑 1.123으로 나오길 바라지만은 얘도 사실 또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도 실행을 시켰을 때 저희가 원하는 1.123이라는 값이 아니라 1.12, 9.9999 어떤 이런 근사치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정확한 계산은 불가능하고요. 이런 문제점들을 PMD로 진단을 해보면은 예. 좀 글자가 작게 나와서 잘 보이지 않는데 show detail 이것도 화면이 좀 작게 나오는군요. 여기 써 있는 게 지금 avoid decimal literacy in big decimal constructor 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빅데시멀 생성할 경우에 저희가 더블형으로 되어 있는 숫자나 플러스형으로 되어 있는 숫자를 쓰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빅데시멀 데이터를 넘겼을 경우에 이 글자 자체가 이미 더블이나 플러스로 변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봤던 그 근사치 값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빅데시멀로 정확한 계산을 하고 싶어서 썼지만 사실 정확한 계산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우 간단합니다. 그냥 이 글자를 이렇게 스트링형으로 바꿔주시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정확한 수치로 나올 수 있게 되겠죠. 어떻게 보면 뭐 약간의 소수점 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어떤 이자율이나 아니면은 지금 받는 봉급의 보너스를 계산하는 그런 걸로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좀 문제가 커질 수가 있는 것이겠죠. 회사 입장에서도 더 큰 돈이 나가거나 아니면은 일반 개발자 입장에서 좀 돈을 덜 받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니까.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흔히 보는 코드 중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IP나 중요한 설정 정보를 이렇게 상수 형태로 저장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좀 안전한 코딩일까에서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바 같은 경우에는 C와는 달리 C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바이너리 코드로 완벽하게 변환돼서 넘어가기 때문에 OS 단위로 다 바뀌지만은 자바 같은 경우에는 가상 머신이 이해할 수 있는 클래스 파일로 변환되기 때문에 이 클래스 파일 그냥 에디터 플러스에 뭐 메모장을 여셔도 이 정보를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IP 정보가 117.0.0.1이라는 이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파일이 커서 이거 잘 못 찾겠다 했을 경우에 디컴파일러를 돌리시면은
원래 원했던 소스까지 그대로 다 돌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디커 파일 자체가 어려울 거라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것들은 이렇게 웹사이트 상에서 아예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상에서 제가 디컴파일 하고 싶은 파일을 선택을 하고 실행을 하면은 클래스를 바로 디컴파일 해갖고 보여줄 수가 있는 이런 식으로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스가 유출이 되면은 소스상에 있는 모든 정보가 같이 유출되기 때문에 그 소스상에 만약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설정 정보나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그것도 같이 유출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소스가 유출되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갖고 예를 들면 이제 리눅스 같은 경우에도 제로데이 취약점 때문에 뭐 소스가 바로 그 계정 정보가 유출됐을 때는 갖고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유출될 수가 있는데, 이것 말고도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 이 서버 설정상에는 절대 경로를 갖고 있고, 그리고 사용자가 갖고 있는 상대 주소를 이용해 갖고 둘을 합쳐서 파일을 받아오는 이런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이거를 약간만 악용해도 저희는 소스를 바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터미널 상에서 예를 들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있는 위치는 유저스에 있는 병선이라는 폴더인데, 여기서 다큐먼트라는 폴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에는 뭐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그러니까 절대 경로를 병선이라고 되어 있는 데까지 절대 경로로 보시고, 그 다음에 상대 경로로 들어가는 게 다큐먼트로 들어올 수 있는데, 여기서 약간의 장난을 이런 식으로 치고, 아이고, 제가 폴더 명을 잘못 쓴 것 같네요. 아이고, 다큐먼트,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제가 지금 있는 위치에서 상위 폴더로 자유자재로 왔다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리눅스 시스템 구조를 안다 그러면은 요것만 이게 점만 찍어서 상위 폴더 올라가는 것만 적용해서 든다고 하면은 저는 모든 소스를 다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소스를 가져온다 그러면 소스 안에 있는 내용도 다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소스 안에 있는 중요한 이런 설정 정보들도 같이 유출이 되겠죠. 근데 대부분 이렇게 IP 쓰는 경우에는 흔히 다른 분들도 모르겠지만 거의 이제 DB에 갖고 있는 아이디나 패스워드 그리고 URL 정보까지 다 같이 유출되는 경우가 많아갖고, 이 소스가 한번 유출될 때 다 같이 유출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드 코딩으로 IP 쓰시는 것보다는 조금 귀찮더라도 이런 프로퍼티 기능을 활용해서 자바의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프로퍼티 기능을 활용해서 설정 정보대로 외부에 저장을 하고, 그리고 소스는 소스대로 관리하고, 만약에 소스가 유출이 되더라도 설정 정보도 유출이 안 되도록 이렇게 막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PMD에서도 이런 룰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체크코드 하면은 여기 보이시는 룰이, 이것도 체크해서 나오는데 좀 글자 작게 보이네요. Avoid using local coded IP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처럼 설정 정보 쓰지 말도록 좀 제한을 하고 있는데, 사실 PMD에서는 이런 IP만 체크를 하고 있고요. 다른 설정 정보에 대해서는 체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좀 주의해서 사용하시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리스트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걸 배열로 변화할 때 투어레이 메시지 사용하도록 좀 권장하고 있는데, 사실 이 방법은 가장 쉽게 사용하면서 흔히 사용되는 방식인데, 또 그러면서 가장 비효율적인 방식입니다. for 루프를 돌려갖고 가까이 리스트에 있는 값들 하나씩 빼서 배열로 넣는 이런 작업을 하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불필요한 메모리를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방식도 아니고 코드량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좀 효율적인 방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하도 많이 쓰인 것들이 자바에서 toArray라는 메소드를 제공하면서 이걸 활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배열로 변화를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 보이는 이 두 가지는 좀 잘못된 코드입니다. 왜냐면은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뉴스트링 0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원래 여기에는 정확한 배열의 길이를 제공해야 되지만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메모리 점유가 발생하게 되고요. 밑에 있는 그냥 아무런 전달 인자를 보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컴파일 단계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은
실제 런타임 상에서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PMD가 자동으로 진단을 하고 이렇게 사용하지 않도록 좀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해결 방식은 요거 같은 경우는 죄송한데 그냥 제가 이 화면을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모자란 것 같아서. 가장 좋은 방법은 리스트 이런 식으로 사이즈만 제공해 주면은 어떠한 추가적인 메모리도 발생하지 추가적인 메모리 점유도 발생하지 않으면서 손쉽게 리스트를 배열로 변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퀄스는 제가 시간에서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대문자나 또 소문자를 포함한 문자를 비유할 때 사용하는 방식인데 to uppercase나 아니면 to lowercase로 대문자 또 소문자 이런 식으로 변화해서 사용하시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본이 되는 문자열도 대문자로 바꿔야 되고 또 대상이 되는 문자열도 대문자로 바꾸고 그리고 또 그거를 이퀄로 비교를 하는 굉장히 좀 불필요한 이런 요소들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이제 PMD가 체크를 해냅니다. 체크를 해서 어퍼케이스를 쓸 경우에는 아니면 또 로어케이스를 쓸 경우는 이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equals ignore case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좀 전에 저희가 써봤던 그 어퍼케이스랑 그리고 로어케이스 그 두 가지 기능과 equal 기능이 다 합쳐져 있는 기능으로서 불필요하게 메소드 세 가지 쓰인 게 아니라 이 메소드 하나로도 대소문자 포함된 문자를 정확하게 비교해내는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빠른 것일까요? 흔하게 저희가 사용하는 건 만약 A를 더 많이 쓰실 거예요. 그냥 스트링 해갖고 스트링에다가 플러스 이퀄 해갖고 사용하는 걸로. 근데 옆에 보시면 스트링 버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A랑 B 있으면 B가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저희 스트링 어펜드를 그러니까 스트링을 붙여넣는 메소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스트링 버퍼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만) 번을 실행시키는데 거의 오차없이 바로 실행이 되죠. 0.01초도 안 걸리게. 하지만 일반적인 스트링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엔 메모리를 너무 많이 써갖고 자바 힙 스페이스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문자열이 발생했을 때 플러스 메소드 자체는 기본적으로 원래 갖고 있는 문자열에다가 그 다음 문자열 더하고 그리고 그걸로 생성되어 있는 문자열이 또 생기고 또 거기에 다른 문자열이 생기는 게 계속 메모리상에 적재가 되기 때문에 메모리가 만약 모자른 시스템 상에서는 이걸 사용한다 그러면은 거의 좀 큰 사이즈로 하는 시스템 자체가 뻗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 일반적인 웹사이트 같은 거나 아니면 좀 대규모 서버 상에서는 문자열 계산하는 게 한 작은 단위, 뭐 1KB 미만에서 발생을 하는 걸 계속 사용을 하시는데 이게 한 번만 사용하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은 동시 접속자가 한 100명 정도 된다 라고 했을 때 이 메모리가 불필요한 메모리 점유율이 발생하고 어떨 땐 뭐 한 1기가 갖고 있는 메모리를 전부 다 차지해버리는 문제점도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비효율적인 방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PMD는 이런 A 같은 문제점을 진단해내고 B 형식으로 사용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 초기에는 좀 여기로고요. 자, 그러면 이 객차 프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응집도와 결합도인데 이것들도 PMD로 진단해낼 수 있을까라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간단한 버그들만 진단을 했었는데 그러면 PMD가 이런 좀 복잡한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까지 진단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문제점이 생기는데 우선 응집도와 결합도라고 하는 것은 응집도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림과 같이 좀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이 하나의 박스들을 하나의 객체로 보시고 객체 안에 있는 동그라미들을 하나의 구성 요소로 보실 수 있는데 이것들은 어떤 한 객체 안에 객체가 필요한 요소들만 모였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리고 갖고 있는 각각의 네모들과 연결된 라인들은 각각의 객체들이 얼마큼 다른 객체들과 딱 필요한 만큼만 연결되어 있는가를 결합도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 객체가 필요한 구성 요소들로만 잘 구성되어 있는 것을 응집도가 높다 그러고, 그리고 객체와 객체 안에 필요한 연결들만 되어 있을 경우에 결합도가 낮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적절한 응집도는 뭐냐면은 각 객체 안에 갖고 있는 객체 간의 연결 구성도가 필요 없는 요소들이 들어있거나 아니면 필요 없는 이런 연결들이 있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 응집도가 매우 낮고 결합도가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진단해낸 것 중에 객체를 선호할 때 인터페이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이런 룰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PMD가 바탕으로 좀 몇 가지 진단할 수 있는 게, 혹시 이 어레이 리스트랑 해시맵 이 방식 중에 어떤 게 더 맞는 방식인지 알고 계신가요? 여기서는 사실 위에 있는 두 가지 방식이 잘못된 방식입니다. 왜냐면은 이런 식으로 객체 형식으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다른 형식으로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다시 드리도록 하겠는데, 자, 저희가 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 갖고 있는 형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벡터나 어레이 리스트나 아니면 링크드 리스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리스트 형식들이 많은데, 이 리스트는 모두 다 리스트라는 하나의 인터페이스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리스트한 형식으로 선언을 하면은 벡터로 만들었거나 어레이 리스트로 만들었거나 링크드 리스트로 만들었거나 모두 다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어레이 리스트라고 하나를 선언을 해서 만들어 버리면은 이 리스트로 만든 것들은 다른 형태로 벡터로 형식되어 있는 거나 그런 거는 전혀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자동차라는 한 규모가 있는데, 리스트가 이 자동차라는 하나의 그룹을 얘기하는 거고, 자동차 밑에 화물차나 승용차나 아니면 승합차 이런 것들이 벡터 아니면 어레이 리스트, 링크드 리스트 이런 것들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이 객체 자체를 자동차라고 선언을 하면은, 이 자동차 선언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은, 이 객체 자체를 하나의 승용차나 아니면 다른 것을 하나의 특정 지어서 선택을 해버리면은 그 기능으로밖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제가 원래는 좀 설명을 다른 예로 들어서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제가 얼마 안 남아서 약간 좀 선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필요한 객체 연결 최소화 한다는 룰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혹시 디미터의 룰이라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디미터의 법칙. 이게 어떠냐면, 객체와 객체는 직접적으로 연결돼야지 간접적으로 연결되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설명드린 게 이런 식으로 객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고객이 있고, 그리고 은행원이 있고, 은행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고객은 그 은행원만 바라보고 은행원만 바라보고 업무를 처리해야 되고, 그리고 은행원은 그 은행과 고객 사이에 껴서 중간에 필요한 기능들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고객이 은행에 직접적으로 접근을 해서 어떤 작업을 한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은행원이 감독할 수 없는 모든 작업들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 같은 경우에는 텔러라는 입장만 바라고 그 사람한테 모든 걸 요청해야 되는 거지, 텔러 뒤에 어떤 기능들이 있는 것은 알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자기가 어떤 자기적인 좀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뒤에 건너서 가는 것까지 직접적으로 가는 걸 막는 거를 디미터 룰로 해서 얘기들 많이 하는데, 예를 드시면은 고객이 이렇게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은행들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상황에서 고객들이 모든 은행들을 직접적으로 다 접근을 하고, 은행들도 모든 고객들과 다 각각 연결된다고 했을 경우에 이 연결성이 너무 복잡해지게 되죠. 그리고 어떤 관리도 안 되고, 그래서 중간에 ATM기라는 거를 만들어서 고객은 그냥 ATM기 하나만 쓸 수 있으면은 그걸 활용해서 모든 은행을 다 접속할 수가 있고,
은행들도 ATM기를 통해서 고객과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어떤 접속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본 거죠. 이런 게 하나의 인터페이스고 서로 불필요한 내용들을 막아놓는 어떤 하나의 장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퍼사드 패턴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이거를 얘기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사실 이렇게 개념적으로 저희가 보고 있지만은 이걸 생각 안 하고 일반적으로 좀 많이 무시하고 사용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어떤 한 클래스를 만들고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객체를 하나 만들려고 보겠습니다. 리스트가 있구나. 제 키가 지금 제대로 안 먹는데요. 다시 그냥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여기에 있는 이렇게 점점점 해갖고 계속해서 내려가는 방식으로 개발하시는 경우가 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저희가 필요하지 않는 접근적으로 내려가기에는 간접적으로 접근하는 걸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기 있는 고객이 은행으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기능이 되게 되는 거죠. 사실 뭐 별로 큰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점을 계속 찍어서 내려가는 걸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게 보면은 사실은 고객 어떤 접근 제한 같은 게 없이 모든 기능이 다 연결되어 있는, 다 열려 있는 그런 기능을 설명하게 되는 것 때문에 이런 방식은 되도록이면 좀 사용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PMD가 좀 제한을 하고 쓰지 않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원래는 좀 몇 가지를 더 설명드렸는데 좀 제가 너무 빨리 그냥 설명을 넘어갔는데 시간 관계상 어쩔 수 없이 그랬고 잠깐 한 가지만 더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에서 좀 넘겼던 건데요. 저희가 객체와 객체 간에 비교할 때 equals라는 메소드를 가장 많이 쓰는데 이 equals라는 메소드를 쓸 때 해시코드라는 메소드 같이 써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객체와 객체를 비교할 때 equals를 쓰긴 하지만은 저희가 맵이나 리스트 같은 경우에 쓸 때 객체를 비교할 때는 해시코드라는 메소드 쓰기 때문에 만약 equals만 만들어 놓고 그냥 이 객체는 이 맵 안에 들어갔을 때 비교가 가능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해시코드가 없기 때문에 맵 안에서는 비교가 불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객체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다시 코드로 들어와서 소스에 보시면 사실 이클립스 자체에도 이렇게 equals와 해시코드 두 개 같이 다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것만 쓰셔도 만들어질 수 있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걸 객체를 만드는 거에서 귀찮아서 넘어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느 한쪽만 생긴다 그랬을 경우에는 객체와 비교할 때는 equals만 작동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구나 생각하고 넘어가고 하지만 이 객체를 맵에 넣어서 맵에서 get으로 해서 가져왔을 경우에 해시코드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 안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PMD에서는 이 둘 중에 하나만 있을 경우에는 다른 한쪽도 만들어내려고 그런 경고를 내고 그리고 이클립스 상에서도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버튼 몇 개 클릭하시는 걸로 만들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것도 좀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롬복이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롬복이라는 프로젝트는 저희가 필요한 게터나 세터 그리고 이퀄스랑 해시코드 그 모든 것들을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기능으로서 그냥 얘로 위에 어노테이션으로 데이터라고만 붙여주셔도 자동으로 해시코드, 이퀄스 그리고 게터, 세터 모든 게 다 세팅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귀찮아서 한쪽만 생성하시지 말고요, 그냥 이렇게 뭐 라이브러리 쓰시던가 아니면은 이클립스에 있는 기본 기능을 사용하셔서 둘 다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제가 오늘 설명 좀 간략하게 드렸고요. 지금부터 좀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8시 10분 아니니? 40분이요? 제가 지금 10분을 생각하고 시간 좀 달렸는데 40분이었네요. 좀 빠진 것들을 다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객체를 어떤 OOP를 해갖고 객체를 만들 때 가장 크게 얘기할 것 중 하나가 메소드나 객체 자체의 코드 길이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코드 길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짧고 좀 간결하게 돼 있을수록 그 객체가 갖고 있는 고유한 기능 모든 것들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길어지고 좀 복잡해질수록 그 객체가 갖고 있는 고유한 기능이 아닌 다른 기능들이 더 포함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메소드 하나는 한 화면에 보이는 그 길이로 하는 게 가장 좋고, 그리고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1000라인을 넣으면 안 된다고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PMD 자체에서도 이 길이에 대해서 한 화면에 보이는 라인을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라인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메소드도 한 1000라인 정도, 1000라인 정도 되는 게, 그 클래스가 한 1000라인 정도 되는 게 적절하다고 보고 있고, 클래스가 1000라인을 넘는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에러 메시지를 보여주게 되는 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스위치 문 같은 경우에 좀 복잡하게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스위치 문 같은 경우에 좀 복잡해지는 게, 왜냐면 스위치 문을 쓸 때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이벤트 인보커 아니면 메시지 처리하는 요 용도로 쓰기 때문에 한 스위치 안에 메시지 케이스별로 필요한 메소드들, 필요한 기능들을 다 넣어서 작성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위치라는 것 자체는 문제가 다른 뭐 if, else 이런 케이스 구조가 아니라 무조건 블록이 있으면 break라는 명령어가 발생을 해야만 끊어지고, break라는 명령어가 없으면은 다음으로 무조건 진행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흔하게 이런 break라는 걸 사용 안 하는 문제점이 좀 생기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스위치 문이 복잡해질수록 브레이크 문을 좀 자주 깜빡이고 빼놓고, 그리고 또 스위치 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분기점 역할을 하는데 그 분기점 안에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수록 메소드 하나의 길이가 점점 길어진 만큼 객체는 불필요한 요소들을 갖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스위치 문은 최대한 간략하게, 그리고 심플하게 짜는 걸 좀 제한하고 있고요. 그래서 PMD는 스위치 문 안에 딱 10개, 10줄 이상 넘어가면은 너무 복잡하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뭐 신문 기사를 크롤링한 예로 들어 설명드리고 싶은데, 신문 기사를 조합을 해서 가져온 이런 기능에서 신문사는 사실 뭐 한국 내에서도 몇십 가지가 되는 신문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문이라는 데이터 자체는 제목과 기사 내용, 그리고 기자의 뭐 작성자, 뭐 작성일자, 이메일 이런 것들로 추출해낸 데이터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 패턴은 어떤 하나를 묶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케이스가 신문사별 유형을 신문사별 기사에 부여하는 그 케이스가 나오는 게 스위치 문으로 제어할 수가 있고, 그 안에 뭐 이 신문 기사가 올바른 건지 체크하는 뭐 베리데이팅 기능이 있고, 그리고 신문 기사 정보를 텍스트 문서에 가져오는 기능이 있을 것이고, 이것들은 통합돼서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신문을 내용을 보면은 그 신문에 써져 있는 게 신문사마다 포맷이 다 다릅니다. 어디는 뭐 제목이 위에 있고 그 밑에 작성자 명이 있고, 어디는 제목이 있고 본문이 있고 작성자 명이 가장 맨 밑에 있고, 이런 식으로 포맷이 다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는 똑같지만은 그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식은 다 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목을 추출한다거나
본문 가져오거나 기자명이나 뭐 작성일자, 이메일 이런 가져오는 방법들은 메소드를 행하는 행위는 똑같지만 그 내용은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만들어내고, 기사 정보를 하나로 묶어서 데이터베이스 저장하는 거는 똑같은 기능이 되고, 요것들을 이제 케이스로 묶어서 하는 걸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스위치 인텐시티 example. 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스위치가 어떤 타입을 받아서 그 타입이 신문사별, 뭐 ET 뉴스하면은 뭐 전자신문이고, JD넷이 하면 JD넷이라는 신문사이고, 이 케이스마다 어떤 특정한 메소드를 다 실행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도록 하나의 절이 이렇게 완성되도록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 케이스문 하나에 들어가 있는 문자가 거의 한 10개 줄이 넘게 되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문사는 한 몇십 개가 되기 때문에 이 신문사들 다 처리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 케이스문을 갖고 있는 메소드는 결국에는 몇천 라인까지 늘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왜냐면 케이스문 하나, 그 신문사 하나마다 열 몇 줄씩 계속 늘어나게 되니까. 그래서 객체가 갖고 있는 복잡성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데, 이런 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이런 식으로 객체를 어떤 상속관계로 정리를 해갖고, 객체는 스위치문에서 하나에 그냥 파서 하나씩 불러서 파서 클래스 하나가 이 갖고 있는 모든 기능을 다 처리하기 때문에 케이스문 하나에서는 그냥 그 객체를 한번 불러오는 요 절차만 들어가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럼 열 몇 개쯤 들어간 이 코드가 단순하게 한 줄을 쓰는 걸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객체가 좀 더 간략하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걸 보시면 이런 식으로 스위치문 안에 그냥 간략하게, 이거는 제가 내부 이너 클래스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냥 다른 기능들을 메소드별로 이렇게 다, 얘는 이제 메소드별로 다 떼놓은 상태인데, 이렇게 해도 클래스가 커지지만은 좀 전에 보인 것처럼 하나의 클래스로 아예 떼버리면은 이 클래스 자체는 모든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줄만 소출이 되고요. 근데 문제는 이 클래스가 갖고 있는 기능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반복이 되잖아요. 반복이 되고, 뭐 뉴스 타이틀 가져온 거랑 본문 가져온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반복이 되는 기능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반복되는 작업들이 계속 하지만은 개발자 만들 때 깜빡하고 한두 시간 빼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업스트랙트, 그러니까 추상화 클래스로 만들어 갖고 자주 쓰이는 타이틀을 가져오거나 바디를 가져오거나 그 작성자를 가져오거나 뭐 작성일을 가져오거나 이런 것들을 하나의 업스트랙트 메소드를 만들어 놓고 이 클래스에 상속받아서 다른 신문기사 가져온 기능들을 만들면은 이 기능이 추상화적으로 생성이 돼야 되니, 무조건 생성이 돼야 되니까는 개발자들은 그냥 그거 보면서 내가 이 기능들을 다 만들어야 되겠구나 라는 판단하에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템플릿 메소드 패턴이라고 부르면서요, 이것들은 흔하게 이런 메소드, 그 메시지 처리나 이벤트 처리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PMD는 여기서는 그냥 스위치 문 안에 복잡하게 여러 줄 쓰지 말라고만 얘기를 했을 뿐이지만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방향을 뭐 클래스로 따로 빼놓는 방법이 되고, 그 다음으로 나가서는 템플릿 메소드 패턴이란 이런 걸 쓰는 식으로 좀 정리를 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개발자 조금씩 좀 노력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PM들은 여기까지는 잡아낼 수가 없고 그냥 이 코드가 좀 길다 라고만 알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스위치 문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스위치 문 말고도 저희가
제가 좀 파일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떤 게 정확한 건지 찾는데 좀 걸릴 것 같네요. 다시 제가 스위치만 다시 보여드린 이유는 스위치와 이프문 사이에서 어떨 때 이프문을 쓰고 어떨 때 스위치를 쓰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가끔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프문 같은 경우에는 if else, if else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져 나가야 되는데, 스위치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냥 케이스 해서 나올 경우에는 그냥 케이스라고 하나로 돼서 if문보다 조금 더 간결하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데, 근데 if문 같은 경우에 장점은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자바 버전 6까지에서는 스위치가 케이스를 가져올 수 있는 게 인트형 밖에 안 됩니다. 인트형으로 되어 있는 어떤 결과물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if문에서 갖고 있는 if문에서 뭐 이퀄이나 다른 어떤 조건문을 넣어도 해결할 수 있는데, 스위치에서는 인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트를 좀 활용할 수가 있고, 하지만 if문은 그 코드의 길이가 조건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욱더 복잡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건이 한 4개 정도 된다, 4개 이상인데 매우 간략하게 나올 수 있다, 조건이 한 줄로 될 수 있다, 이럴 경우에 스위치문을 쓰시는 게 좀 더 간략하겠고요. 그렇지 않고 if문이 뭐 조건이 매우 복잡하다거나 아니면 조건이 한 3개 정도에서 해결이 가능하다 했을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if문을 쓰시는 게 좀 더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스위치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브레이크를 빼먹는 경우가 좀 많아요. if문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라는 그런 거 따로 필요 없이 괄호만 쓰는 걸로 해결이 되는데, 스위치문은 꼭 브레이크라는 걸 사용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이고, 제가 이거 다른 게 연결 있었네요. 이건 제가 메소드를 실행해서 가져야 되는데 실행해서 가져오지 않았고 값이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보시는 것 같이 저는 이제 로그인이라는 것만 실행되도록 케이스를 0을 던져줬지만은 시정 브레이크 없이 이렇게 실행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기능이 여기서는 그냥 단순하게 볼 수 있지만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로그인, 로그아웃 기능이라는 게 스위치문으로 분리가 돼서 들어온다고 했을 경우에, 저는 로그인만 하고 싶어서 0이란 메시지를 보냈지만은 실제로는 로그인 되자마자 로그아웃까지 진행돼서 로그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어떤 이체라는 기능으로 이런 메시지를 썼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는 이체 메시지로 메소드를 넣었지만은 이체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기능이 같이 실행되는, 만약에 저는 계좌를 조회하고 싶었는데 계좌가 조회되면서 동시에 어떤 이체가 발생해버리는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스위치를 쓸 때는 조금 더 조심해서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좀 다행인 점 중에 하나가 6.0 버전까지는 저희가 인트밖에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7.0부터는 이제 문자 열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사용성이 확장이 됐죠. 하지만 그래도 이제 if문하고 스위치문 사이에서는 좀 고민을 해서 쓰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설명하다가 좀 그냥 넘어간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에서 저희가 포문을 사용을 했습니다. 포문을 사용했고 이런 식으로 넣었는데, 사실 이 방식은 좀 그렇게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코드 길이가 뭐 int i랑 뭐 사이즈하고 증가문까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됐을 경우에 사용자가 오타를 내거나 아니면 혼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자, 이런 식으로 루프 이그젠플을 했을 경우에 거의 대부분 쓰시는 게 증가문자를 i랑 j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i랑 j를 사용하고 좀 급박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데 신경을 쓰다 보면은 이 i랑 j가 어디에 틀렸는지 발견을 못하는 경우가 있죠. 사실 이 문장에서도 지금 보시면은 증가문자에 i로 잘못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j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루프가 돌면서 문제를 발생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중 루프나 뭐 어떤 분들은 이제 3중이나 4중까지도 쓰시는데 그럴 땐 I, J, 뭐 L 이런 식으로 다 써서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또 혼동이 더 발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PMD에서는 이런 식으로 I나 J 이런 식으로 증가문이 되는 거를 진단하고 쓰지 말도록 권고하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하면은 for each문을 좀 쓰도록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식의 국가가 있고 국가 배열이 있고 또 국가 배열 제가 좀 예로 들면 이렇게 1 썼는데 이런 식으로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이 비교할 때 스트링 이것도 대문자 쓰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포이치 형식으로 쓰신다고 하면은 뭐 다른 이제 개발자분들 중에 포이치랑 포랑 비교했을 때 포이치가 좀 더 느리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 성능상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아주 0.00 몇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거의 차이가 없고, 오히려 가독성 면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증가 문자로 1, 2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또 증가 민자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가독성 측면에서는 이런 포이치 형식으로 쓰시는 게 더욱더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타 같은 거나 솔직히 이런 경우에는 오타를 좀 많이 내시는데 오타 같은 것도 좀 만들어내는 거를 방지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포보다는 좀 포 위치를 쓰시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MD도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진단해서 포 위치를 쓰도록 좀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 리스트의 사이즈 이런 식으로 썼는데 이렇게 쓰시는 것도 이렇게 쓰시는 건 좀 안 좋은 게 왜냐면은 저희가 증가 문제 이거는 한계점이 있는데 이 리스트 사이즈까지만이라는 이 제한을 두는데 정답적으로 저희가 맨 처음에 생각할 때는 그냥 사이즈랑 한 번만 불러오고 그냥 끝이 아니라 하나가 숫자가 증감이 될 때마다 이 사이즈 호출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이즈를 불러오는 이 매수 자체가 무겁다 그러면은 불필요한 호출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증가 문제는 증가 민자를 사용할 때는 이런 것도 좀 고려하셔야 되는데 뭐 조건이 복잡하지 않고 그러시다 할 때는 그냥 포이치를 쓰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했었고,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서 설명을 좀 놓고 간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자, 초기화를 스트링 빌더를 초기화할 때 스트링 빌더는 여러 가지 초기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스트링 빌더의 위에 있는 거는 그냥 A라는 하나의 캐릭터를 넣고요. 밑에 있는 거는 문자열로 A를 넣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두 가지 쪽에는 차이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뭐냐면은 스트링 빌더
아이고, 페이지에서 스트링에서 스트링 빌더. 자, 여기서 보시면은 A랑 A가 있는데 생각할 땐 그냥 A라는 결과가 나오길 바라지만은 이 두 가지를 실행시키면은 아이고, 제가 잘못 넣었네요. 여기도 이렇게. 위에 있는 거 그냥 결과가 아무것도 안 나오죠.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스프링 빌더에다가 A라는 값을 캐릭터 형식으로 넣으면은 이 캐릭터 형식이 인트형으로 자동 변환이 됩니다. 인트형으로 자동으로 변환이 돼서 이 스트링 빌더의 사이즈를 제한하게 돼버리는 거죠. A라고 이 소문자 A라는 값이 47인가 그러는데 그러면은 스트링 빌더는 47이라는 사이즈로 세팅이 돼서 만들어진 것 뿐이지 우리가 원하는 A라는 값이 들어가서 세팅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스트링 빌더를 쓰실 때는 그냥 캐릭터 형태는 안 쓰신다고 보시고 문자열 형태로만 넣는다고 생각하시고 넣는 게 좋고요. 그리고 스트링 빌더랑 스트링 버퍼 이 두 가지가 따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점의 차이는 스트링 버퍼는 자바 1.2 때부터 들어가 있는 기능으로서 약간의 스레드 세이프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링 빌더는 이 스레드 세이프 기능이 빠져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링 빌더가 조금 더 빠릅니다. 아주 약간 정도 빠르고 스트링 버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멀티 스레딩 환경에서 어떤 다른 기능 없이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싶다 했을 경우에는 스트링 버퍼를 사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거의 쓰는 대부분에서는 스트링 버퍼는 거의 의미가 없고요. 스트링 빌더를 활용하시면은 조금 더 빠른 형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프링 빌더에서 하나만 더 룰을 좀 소개해 드리면은 자, 이런 식의 가끔 보면은 이런 식으로 스트링 버퍼 하나 뭐 빌더 안에 어펜드에다가 어펜드 안에 스트링 플러스 스트링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PMD에서는 룰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썼을 경우에는 스트링 빌더가 이제 스트링 빌더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펜드 기능 자체가 그냥 무시하게 돼버리는 거죠. 왜냐면 스트링 빌더라는 걸 쓰는 이유가 플러스를 이용해갖고 스트링을 더하는 기능을 막고자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그 장점 자체가 그냥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PMD 상에서는 쓰지 않도록 제한을 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스트링 빌더나 뭐 이게 스트링 관련되어 있는 다른 룰들이 많지만은 이런 것들은 좀 시간을 두고 확인해 보시면서 천천히 비교해 보시면 알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이런 PMD 룰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룰 자체가 거의 한 100 몇 개, 뭐 그중 몇백 개 정도가 되는데 이 룰들을 다 적용해서 쓰려 그러면은 사실 그건 거의 가깝죠. 그리고 PMD 자체에서도 이거는 좀 논쟁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룰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룰들은 사실은 쓰면은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 되게 빡빡하게 체크를 하고 불필요한 거에 너무 체크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빼고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 PMD를 좀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프로퍼티스에 들어가시면 PMD를 직접 저희가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원하는 PMD 룰들을 놓고 빼고 다 할 수가 있고요. 이 룰들에 대한 설명은 자, PMD 사이트에 가시면은 여기 보시면 자바로 되어 있는 이 항목 안에 뭐 예를 들면 이제 불필요한 것들이나 그리고 컨트로버셜한 게 좀 논쟁이 되는 그런 룰들인데, 이런 룰들 같은 거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은 그냥 제외하시고 사용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뭐 리스트 안에서는 객체를 새로 생성하지 말라, 뭐 그런 룰들도 있고, 뭐 메소드 안에서는 파이널로 무조건 변수를 사용해야 된다, 이런 룰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실 어떤 상황에서는 필요 없는 룰들이고, 그리고 또 스프링이라는 어떤 프레임워크를 쓰실 경우에는 PMD 룰하고 좀 상충되는 몇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용 안 하시려면은 빼버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여기서 이제 조절해서 사용하시고 필요한 건 필요한 대로 넣으시고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자, 지금 글자가 좀 작아서 여기서 실행을 할게요. 어떤 룰 자체가 실행이 되면은 이 룰이 어떻게 수정해야 되고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 모를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버튼으로 디테일을 클릭하시면은 이 룰이 어떤 룰이고 왜 제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바꾸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이 있으니까 뭐 필요하실 때는 요거를 조금씩 참고를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설명이 이렇게 좀 친절하게 잘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필요하신 것만 찾아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이거 시간을 원래는 40분으로 봤는데 제가 그 10분으로 잘못 인식을 해갖고 되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생겼는데, 왜냐면 제가 시간이 필요 없는 걸 좀 떼버리고 얘기를 하느라고 좀 왔다 갔다 해서 좀 지루하게 돼버린 그런 면도 있어서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그래서 강의는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고 이제부터 좀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좀 개판이 돼 있네요. 사실 아까 전에 들었죠. 이 강의가 시작하기 전에 어떤 분이 이제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소스 코드의 결합을 좀 쉽게 찾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냐고 물어보셨는데, 사실 그 방법은 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동적 분석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인데, 왜냐면은 이 소스를 분석했을 정적인 소스 코드 상에서는 멀티스레딩에서 어떻게 실행이 되고 있는지 환경을 체크할 수 없기 때문에 동적인 분석 도구를 사용하는 게 좋고요. 하지만 정적 분석 도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하나는 소스 코드를 좀 간략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그 PMD에서 제공하는 룰 중에 하나가 있는 게 스레드 그룹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스레드 그룹이라고 멀티스레드에서 스레드 여러 가지를 이제 관리해서 정리해주고 뭐 어떤 걸 우선순위로 실행시키고 이런 기능을 하는 게 스레드 그룹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스레드 그룹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좀 되게 오래되고 낡은 기능이고 스레드를 정확하게 관리를 할 수 없는 그런 기능이라서 현재 뭐 멀티스레딩 환경에서 그걸 만드신다 그러면은 이렇게 적용하기엔 좋지 않은 방법이고요. 대신 이거 말고 요즘 이제 NIO 기능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스레드 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레드 풀 기능 중에 픽스드 스레드 풀 기능이라고 있는데, 이 기능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하시면은 스레드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그리고 코드를 만들 때도 이전에 갖고 있던 포즈 형식, 그러니까는 원래 그냥 자바 기본 형식을 갖고서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런 픽스 스레드 풀이나 이런 풀 기능을 사용해서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픽스 스레드 풀 같은 게 좋은 경우는 만약에 스레드가 제가 필요한 게 8개만 써야 된다, 뭐 16개만 써야 된다, 그렇게 제한을 두고 써야 될 경우에는 스레드 그룹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이런저런 기능을 추가를 해야만 가능했지만, 스레드 풀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맥스 사이즈 8, 맥스 사이즈 16 그런 식으로 주면은 스레드를 제한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개발할 때 훨씬 편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원하시는 뭐
코드 자체가 훨씬 더 간략해지고 심플해지기 때문에 문제점을 발견하고 결함을 발견하기는 훨씬 더 쉽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질문이 들어온 게 그 또 질문 들어온 게 뭐 PMD를 통해서 체크할 수 있는 룰은 몇 개나 되나요? 그리고 소스 코드 크기가 어느 정도 된다면 PMD에서 나온 체크 사항을 상당히 많을 텐데 모두 다 반영해야 하나요? 이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PMD가 체크할 수 있는 항목 자체는 거의 몇백 개가 되고 그 모든 걸 다 체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필요한 것들만 체크를 해서 쓰시면 되고요. 그 모든 룰들이 갖고 있는 프로젝트 상에서 다 쓰일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것들은 갖고 있는 것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충돌 나는 부분들도 있고, 예를 들면은 컨트로버셜 내용이 있는 것들이 대부분 충돌이 많이 나는데요. 이런 부분이죠. 여기서 보시면은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메소드 안에서 쓰는 모든 멤버 변수들은 파이널로 앞에 붙여갖고 사용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제 프로그램 할 때 이거는 거의 좀 무의미한 기능으로 저도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게 과연 유용한가 라고 좀 고민하고 있는 거라서 논쟁이 되는 이제 룰로 되어 있고,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쓰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필요하신 것들만 준비하셔서 쓰시면 되고, 그리고 한번 지금 갖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한번 돌려보시면은 거기에서 일정 정도 패턴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룰 자체가. 필요 없는 것들은 무시하시고 이것들은 꼭 필요하겠다, 내가 봤을 땐 이 프로젝트 상에서는 이것들은 무조건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만 선택적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러면 실제적으로 프로젝트 팀 단위에서 네. 어떤 기준에 따라서 요거 체크해 하고 전체로 이렇게 프로젝트가 운영되는 형식인지, 아니면 개별 개발자들의 취향에 맞게 이렇게 하는지, 실무 경험들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그런 경우에는 사실 원래 프로젝트 시작하기 전에 뭐 TA나 PA 입장에서 우선 내가 필요한 룰을 다 정의를 합니다. 정의를 하고 그 설정 파일이 XML 형태로 배포가 가능하거든요. 그 XML 형태로 배포 가능한 그 파일을 모든 개발자들한테 전달하고 요 룰은 무조건 지켜서 개발을 해달라고 배포를 하고 만드는 것이지, 각각 나는 이것만 쓰겠어, 나는 이것만 쓰겠어 라고 한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어떤 코드를 표준화하는 작업에서는 의미가 없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젝트 초기에는 그렇게 PL이 정리해서 배포를 하고, 그리고 테스트 단계에서는 PL이 그 정의된 룰 외에도 다른 룰도 좀 진단을 해서 혹시 문제점이 있는 것들이 있는지 체크를 다시 한번 하는 그런 과정을 이중 작업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다른 질문 사항을 좀 보려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자바에서 왜 이제 PMD 선택했냐 이 질문에서는 사실 이 정적 분석 도구로 하는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유료로 되어 있는 것들도 많고 무료로 되어 있는 것들도 많고, 그래서 이런 뭐 아예 그냥 위키피디아 상에서도 PMD에다 자바로 쓸 수 있는 이런 PMD 같은 정적 분석 도구들은 이만큼 있는데, 이 중에 PMD를 선택한 이유는 업데이트되는 주기가 가장 빠르고요. 그리고 최신은 업데이트 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리고 소스를 분석해내는 그 정확도가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더 나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우선 무료입니다. 무료이고, 또 하나는 지금 혹시 이거버먼트라고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신 분 있나요? 이거버먼트라고 되어 있는 거기 내에서도 기본적으로 이제 PMD를 사용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버먼트를 사용해서 하신 분들은 그냥 갖고 있는 그 프레임 자체로도 PMD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버먼트 사이트에 가시면은 거기에도 PMD에 관련되어 있는 간략한 룰들이 다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PMD가 좀 더
한국에서는 쓰기 낫겠다 싶어서 PMD 선택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또 질문이 있으신가요? 한 가지만 아까 그 전자정부 프레임워크에서도 PMD로 다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서도 그 추천해주는 체크 룰 같은 게 있나요? 거기서도 XML 형태로 배포를 하고 이렇게 그런 게 있는 건가요? 그 전자정부 프레임 자체 안에 그 기본적으로 추천되는 룰들이 다 정의가 돼 있고요. 그 룰들에 대해서 설명을 또 웹사이트 상에서도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거기에 있는 것들만 사용해서 쓰셔도 추천되는 걸 쓰는 거랑 마찬가지고요. 거기다 뭐 필요한 게 있으시면 좀 더 추가를 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그 상태로만 써도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추천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럼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다른 뭐 한 가지 또 설명을 해도 될까요? 네, 그리고 저희가 프로그램 할 때 가장 많이 체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널을 체크하는 겁니다. 어떤 뭐 문자가 비어 있는지 아니면 뭐 이 문자가 채워져 있는지 이런 비교하는 과정을 가장 많이 하는데요. 이 코드를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알고 계시지만은 가끔 이게 좀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만약에 어떤 밸류 값이 되어 있는데 이 밸류가 널이면서 equals가 비어있는 공백 문자다. 이 체크는 정상적인 체크일까요? 이 이 조건문은? 사실 이 조건문대로 실행이 된다 그러면은 밸류가 널이라고 해도 밸류가 또 비어있는지를 무조건 체크해야 되는 AND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체크하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밸류가 널인데 equal 체크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요거를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오류가 날 수밖에 없는 게 AND 조건문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걸 체크했어도 얘를 무시하고 뒤에 있는 것까지 같이 다 체크가 돼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근데 value는 널이기 때문에 오류가 발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PMD 상에서는 널 밸류 체크를 해갖고 체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수정을 하면은 가장 쉽게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그 value와 공백 문자를 순서를 바꿔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공백 문자는 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에러가 안 나고 이런 오류는 발생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PMD도 체크를 해보시면은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바꾸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도 똑같은 경우인데요. 자, value는 널이 아니거나 아니면은 value가 equal이 공백이 아닐 경우라는 체크입니다. 이건 오화 조건이기 때문에 만약에 앞에 있는 조건이 맞지 않다, 타당하지 않다라고 되면은 뒤에 있는 것도 무조건 실행이 되게끔 되겠죠. 그래서 이 조건을 좀 조합을 할 때 가끔 이제 좀 혼동이 와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PMD로 진단을 해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컴퓨팅 테런이라고 컴퓨팅 터널이라고 나오는데, 이 말이 이제 혼동이 되는 조건문이라는 의미로 이런 것들은 다 수정하도록 진단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상세한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수정하라고 다 되어 있으니까 이것들을 확인하고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룰들은 추가를 해놓고 사용하시면은, 만약에 내가 코딩을 잘못했다고 해도 이걸로 진단을 해서 바로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좀 잘 사용하지 않는 문자이긴 한데요. 제가 이게 한글을 이제 맥북으로 옮기다 보니까 이게 오타가 계속 나오고, 오타로 그러니까 문자 좀 깨져서 보이는데, 저희가 숫자를 사용할 때, 그러니까 숫자를 사용할 때 형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바에서는 이제 8진수형, 그리고 16진수형, 그리고 일반적인 10진수형. 일반적인 숫자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10진수형으로 바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앞에다가 숫자 5를 붙이면 이제 옥탈 기호라고 있고, 5를 붙이게 되면은 이것은 8진수형으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죄송해요. 제가 룰을 다른 거 보여드렸네요. 옥탈 밸류 example 2를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일반적인 D를 한다 그러면은 그냥 숫자인 데시멀이 되어 있는 일반 10진수가 나오게 되고, X를 붙였을 경우에는 이제 헥사형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앞에 5를 붙여서,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5는 이제 영문자 5가 아니라 숫자 0을 이제 5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0을 붙여서 쓰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사실상 자바상에서는 이거를 5로 인식 안 하고 그냥 8진수형이라고 인식하고 쓰는데, 근데 간혹 가다가 문자형을 숫자로 바꿨을 경우나 뭐 그런 경우에 넘어오는 데이터가 앞에 0이 붙어서 넘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에는 이 문자가 8진수형으로 저장되었고 제가 원하는 숫자가 아닌 다른 숫자로 저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PMD상에서는 8진수형으로 쓰는 데이터들을 웬만하면 좀 쓰지 말라고 이게 좀 권고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특수 문자를 이제 8진수형으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이렇게 공백기호나 뭐 몇몇 가지 기호들을 8진수형으로 쓰는데, 이 8진수형으로 쓰는 것들도 혼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쓰지 말라고 좀 권고가 되어 있고 제한이 되어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는데 실수로 좀 흔하게 나오는 문제들이라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짤막하게 쓴 게, 네. 그리고 저희가 인덱스 오브로 어떤 문자열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찾을 때가 있잖아요. 문자열의 위치가 뭐 어떤 특수 문자열, 전체 문자열 중에 ABC라는 문자가 어디에 있다고 찾을 때 인덱스 오브라는 걸 쓰는데, 이 인덱스 오브가 사실은 두 가지 형태로 있습니다. 하나는 캐릭터형을 위한 인덱스 오브가 있고요. 그리고 캐릭터형이 아닌 그냥 문자열을 위한 인덱스 오브가 있고요. 근데 그거는 그냥 오버라이딩 돼 있기 때문에 앞에다 캐릭터형을 넘겨주면은 캐릭터형으로 문자를 검색을 하고, 문자열 형식으로 넘겨주면은 문자열 형식으로 검색을 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개발자가 만들 때 그런 거 상관없이 모든 문자에 그냥 이렇게 더블 코테이션을 써갖고 다 문자열로 검색을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캐릭터 하나를 찾을 때보다 훨씬 더 비효율적으로, 캐릭터를 찾을 때 앞에 문자열 형식으로 하면은 훨씬 더 비효율적인 형식으로 찾게 됩니다. 왜냐면은 자바는 이런 인덱스 오브라는 메소드가 이 하나의 캐릭터를 위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따라서 가면은 훨씬 더 빠르지만, 그냥 문자열로 되어 있으면 문자열을 처리하기 위한 기타 기능들이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느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메소드를 쓸 때도 웬만하면 이거를 이런 식으로 그냥 캐릭터형을 쓰는 건지
아니면 문자를 쓰는 건지 이것들은 좀 주의해서 쓰시고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글자로 되는 것들도 PM들은 진단을 해서 이것들 웬만하면은 뭐 캐릭터 전용 되어 있는 메소드 쓰도록 좀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거는 start with. 자, 이제 한글이 다 깨져갖고 보기가 좀 영 그런데 이건 사실 속도를 비교한 건데 속도 비교가 캐릭터라고 하는 거랑 캐릭터 at이라고 사용한 거랑 스타트 위드라고 사용한 이 두 가지로 했을 때 속도를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속도 비교한 걸 보여드릴 텐데 이거 글자가 다 이렇게 깨져 있어서 잠시만요. 이것만 좀 지우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왜 안 지워지냐? 변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문자형이 깨져 있어갖고 여기 좀 버그가 있는데요. 요건 좀 제가 무시하고 놔두고 계속 나오는 원 형태로.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은 사실 속도 차이는 스타트 위드나 캐릭터 엣이나 거의 없습니다. 보시면 같이. 근데 요거는 PMD가 조금 잘못됐다고도 볼 수 있지만 어떤 시스템 OS 상에 따라 갖고 속도 차가 조금씩 나는데 PMD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진단을 하면은 PMD 체크코드 제가 글자를 다르게 넣어갖고 보이진 않네요. implementation start with that 고 제가 요거는 한글이 다 깨져서 설명 그냥 말로 드리는 게 편할 것 같네요. 요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가 그냥 캐릭터로 첫 번째 글자를 비교했을 경우에는 사실 스타트 위드라는 메소드를 써갖고 스타트 위드 메소드를 쓰면은 이제 문자열을 다 비교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캐릭터 s를 썼을 경우에는 첫 번째 있는 문자만 뽑아온 다음에 그걸 값을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빠르다고 PM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거를 OS상에서는 거의 이제 속도 차이를 느껴보지 못해서 이런 룰 같은 경우에 좀 쓰지 않고 그냥 원래 있는 것들 쓰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PMD 상에서 모든 걸 다 쓰시는 건 아니고 자기에 맞는 상황에 맞는 것만 추려서 쓰시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제가 설명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은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럼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